자, 그러면 통계 이제 확률 변수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서부터 문제야. 뭐 변수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뭐 x에 대한 방정식 x 변수 그 정도만 생각하지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저건 무슨 변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변수를 모두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보자고. 어떤 x라는 별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1, 2, 3이라는 애들이 들어있대. 그럼 여기서 하나를 꺼내요. 이렇게 툭 꺼내. 그럼 나올 수 있는 x는 누구야? 나올 수 있는 x는 1, 2, 3이라는 놈이 나올 수가 있겠지. 얘들이 어떤 변수라고? 확률 변수라니까? 안 어려워요. 왜냐면 이 1과 2와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잖아. 지금 이런 경우에는 1, 2, 3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x라는 놈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라지 x는 별량인데 1, 2, 3을 대표하는 별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 이 식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요. x가 1일 확률. 함수긴 함수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확률이야. p는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별량이 1일 확률은 얼마냐. 요렇게 표시하는 거야. 기본적인 함수랑은 표현 방식이 좀 다르지.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냐면은 동전의 앞면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H라고 하고요. 동전의 뒷면을 T라고 할게. 그쵸?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해봐. 두 개 던진다. 두 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앞면이 두 개 나올 수가 있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거 다른 가능성이에요. 우리 확률에서 배웠죠? 다른 가능성이고 T인데 얘들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X라는 놈은 앞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두 개로 대응이 될 것 같고 얘랑 얘는 1로 대응이 될 것 같고 얘는 0으로 대응이 될 것 같아. 그쵸? 그렇다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확률은 어떻게 되지?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 대응이 될 거고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대응이 될 거고 얘도 4분의 1로 대응이 되네요. 요렇게 0도 4분의 1로 대응이 되네.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 전체는 이 네 가지인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변수 이 x라는 놈을 정의를 해준다니까? 앞면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 하나, 0. 얘들이 확률 변수라고.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냥 선생님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확률 변수 어떻게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를 들자면 저런 것도 생각해봐. 우리 반 애들이 30명인데 우리 반이 A반이라고 해보자.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점수가 다다다다닥 들어가 있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자니까. 통계에서 약속은 뭐냐면 그 별량들의 대표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진짜 별량들, 우리 반 애들의 점수들. 그럼 뭐가 되겠어? A1 점수, A2 점수, 뭐 A3 점수, 30명이라 그랬으니까 A30까지 쓸 수가 있겠지?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너가 몇 점이냐? A31 확률이 존재하겠지?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점수 같은 애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처럼 서로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 거니까 얘들이 나올 확률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확률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그지? 그쵸? 그런 걸 우리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확률 변수는. 그렇다면은 봐봐요. 확률 변수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이냐? 확률 변수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이냐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것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한계면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거 아니에요. 무한계여도 상관없고 확률 변수가 자연수건 유리수건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아. 사실은. 왜? 서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1, 2, 3 뭐 무한계여도 상관없어요. 걔들이 무한계더라도 확률은 존재할 테니까. 그치? 무한계도 상관없는데 1과 2 사이에 사실 무수히 많은 수가 있잖아. 걔들이 연속적으로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툭툭툭 끊어져서 이 산, 흩어질 산 서로 다르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툭툭 떨어져 있는 변수들을 우린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했던 거는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네요. 그쵸?
이산 확률 변수인데, 그럼 좀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두 번째 단원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울 건데, 그때 x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수.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얘들은 지금 무한계잖아. 얘들도 무한계잖아. 그 무한계가 이산과 연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변수와 변수 사이가 연속적이냐, 툭툭 떨어져 있느냐, 그걸로 구분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이런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엔 우리가 누굴 봐야 되냐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 봐요. 확률 변수와 이제 넘어갑시다. 확률 분포. 우리 금방 보긴 봤는데 뭘 봤냐면, 아까 동전 두 개 던질 때 이런 거 있었지? HH, TH, HT, TT 이렇게 있었는데, X는 이제 어떻게 돼요? 2, 1, 0이고 확률이 어땠지? 이쪽이 이제 4분의 1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쪽이 2분의 1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그쵸? 엄밀히 따지면 이 확률 분포라는 놈은 함수입니다. 함수. 왜 함수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를 우린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 확률 분포. 아니 봐봐요. 확률 변수 x를 2, 1, 0 우리가 생각해 놓은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놈들이 나타날 확률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그들끼리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쵸? 그 대응 관계, 결국 함수예요. 결국 이 함수가 확률 분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겠어? 지금 우리 교과서 좀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막대 그림 막 이런 걸로 나타내도 상관없어. 어쨌든 함수니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있고 p가 있는데 x가 0, 1, 2 요런 거 이제 순서대로 써줍시다. 0일 확률은 얼마? 4분의 1. 1일 확률은 2분의 1. 2일 확률은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표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확률 분포를.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P 라지 X가 뭐 XI일 때, 그때 확률이 PI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X1, 2, 3 세 개밖에 없으니까 I는 1, 2, 3일 때가 되네. 그쵸? 그때 이제 PI는 P1, P2, P3를 나타내는 거야. 얘를 X1이라고 한다면 얘가 P1, X2라고 한다면 P2, X3라고 한다면 P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함수에 관련된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질량함수. 우리가 지금 세 단원을 배울 거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 세 번째 통계적 추정인데,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배울 때 확률 질량함수라는 방식으로 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배울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함수를 또 배우게 될 테니까 서로 비교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다시 정리해 볼게. 확률 변수는 뭐라고? 확률을 수반하는 변수, 나타날 확률을 수반하는 변수. 확률 분포는 그 확률 변수 확률의 대응 관계, 그 대응 관계가 함수일 거기 때문에 확률 분포는 결국 함수다.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식, 표, 그래프.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확률 분포표. 그래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자, 봐요. 다른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이게 있는데 1, 2, 3, 4입니다. 근데 요게 나올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랍니다. 얘가 라지 x, 1, 2, 3, 4를 대표하는 놈. 뭐 얘네들은 스몰 x1, x2 이런 애들, 별량들 그런 건데, 확률을 이렇게 질량함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확률을 요 확률 변수, 요 스몰 애들 있잖아. 스몰 애들로 나타내주면 돼. 결국 어떻게 되겠어? P 라지 x는 스몰 x 일 때 10분의 x가 되겠지? 1 집어넣으면 10분의 1, 2 집어넣으면 10분의 2, 3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쵸?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요. 우리가 성질이 보이지? 성질이 지금 분포표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이. x1, x2, x3, xn, 여긴 p1, p2, p3 쫙 가서 pn 이렇게 있을 때, 아니 아까도 우리 봤지만 표본공간 전체가 나올 확률은 얼마지? 확률에서 배웠죠? 1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pi는, 요 i는 1부터 n까지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아니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두 번째는 어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쵸? 이런 성질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런 성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로 확률 분포가 뭔지를 좀 배웠어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렵지? 말이 되게 어려워. 요 large x, small xi, pi 막 요런 표현들이 막 어려우면 선생님은 정확히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기반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칠판 정리하고 다.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선생님 하나를 지금 빼먹었네. 첫 번째는 pi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시그마 전체 합은 얼마다? n까지 pi는 1이다. 세 번째는 중간을 좀 나눠보자고. 중간을 좀 나눠보면 시그마 i는 a부터 뭐 b까지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 놈은 뭘 뜻하는 거냐면 p large x가 a에서 b까지의 확률입니다. 이런 거야. 표에서 보시면 이제 a부터 b까지, a, b가 이제 0부터 n까지 사이에 있는 애들인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네요. pi는 뭐 p a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pb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요 설명을 선생님이 안 했네요, 지금. 그쵸?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배우는 과정인데,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술 평균이 맞아. 근데 분산은 뭐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이거를 느닷없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xi, pi, 뭐 x-m의 제곱 pi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도수분포에서 시작을 해볼게. 도수분포에서. 이거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도수분포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별량이 있고, 총합이 있고요. 도수. 어렵지 않아요. 별량은 뭐, 우리 수학 성적이 40점이다. 그러면 도수는 40점 애들이 몇 명인데? 이런 얘기야. 우리 반의 총합은 라지 n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처럼 여기를 40점짜리가 2명, 50점짜리가 3명 이렇게 내가 할 건 아니고 수열 배웠으니까. 이렇게 보자. xi라는 별량이,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x겠네요. 그쵸? 라지 x. x1이라는 놈이 f1, x2라는 놈이 f2 쭉 가셔가지고 xn까지. 요 놈이 이제 몇 명? fn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우리 이거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m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x의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왜 그런지 이따 보여줄게요. 평균은 산술 평균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총 라지 n명분에 요만한 별량 40점이 2명이면 걔들 총합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xi 곱하기 이 1부터 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x2, f2 어디까지? xn, fn 이렇게 처리해야겠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쓰지 말고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보자고. i는 1부터 통계에서는 i만 있습니다. n까지 n분의 xi 곱하기 f의 i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뭐죠? n분의 fi? 그리고 여기 스몰 x들이 전부 다 확률 변수라는 건 이해가 되지? 확률 변수지. x1이 나올 확률은 전체 n분의 f1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여기 n분의 fi가 뭐가 되냐면 이게 pi가 돼. i는 1부터 n까지 xi 저 별량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이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망하는 길 하나 알려드릴게. 전체 과정을 써보지 않고 요 공식만,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래, 이렇게 외우시면은 못 풀어요. 문제 못 푸니까. 전체 과정에 대해서 수식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통계 쪽 아이들 못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문과들 3등급 이하들 통계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 이게 별것도 아닌 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식 연습 안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어색해서 문제 해석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여기 계속 쉽다 그러거든. 패턴적으로 문제 쉽게 나오니까 여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해치우고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여기 쉽다고 하니까 뒤로 계속 밀어. 언제까지 밀어? 11월 달 한 15일.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2월이니까 12월 달까지 미루는 거야. 그러다 못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구성을 해봐. 전체 상황을 구성을 해보고 이 수식을 10번이고 20번이고 거기까지 쓰지 않더라도 해결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부터 설명해보자. 여기는 지금 평균인데,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냐면 아까 기대값이라 그랬지. 기대값. 우리가 중학교 때 평균과 기대값이 같은 의미라는 거 들었잖아, 배웠잖아. 왜 그런지 의미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 자, 복권이 있어요. 복권 사야 되는데, 선생님도. 자, 이렇게 되는데, 복권이 1등이 있는데 몇 명이냐면 1명이에요. 당첨금은 10,000원이래. 10,000원. 2등이 2명인데 얼마 줄까요? 5,000원 줄까요? 그래요. 3등이 3명인데 얘들 1,000원 줍시다. 이 복권은 1,000원짜리야. 4등이 꽝이지. 꽝이에요, 꽝. 그쵸? 그럼 이거 생각해봐. 우린 이 복권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1등은 얼마만큼의 확률로 기대가 되는 거지? 100분의 1의 확률로 나는 10,000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 100분의 1. 100명 중에, 이거 복권 100명 샀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 그쵸? 나는 10,000원을 받을 기대를 한단 말이지. 그쵸? 두 번째는 100분의 2에 대해서는 5,000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00분의 3에 대해서는 1,000원. 그 다음은 꽝이에요. 아니, 100분의 94인데 걔는 꽝이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을 더 해보자고. 100원, 100원, 3원, 203원이네요.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샀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203원이라는 얘기야. 이게 기대값의 개념이잖아. 근데 이거 봐요. 확률 변수가 누구야, 지금? 10,000원이지. 이게 X라고 한다면, 이게 P라고 한다면, 10,000원에 대해서 100분의 1, 5,000원에 대해서 100분의 2, 100분의 3.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정확히. 이해되죠? expectation. 내가 영어 썼어. 자, X의 기대값. 요거 이제 mean입니다. mean, 평균이 될 거고, 둘은 같은 의미고, 도수분포표에서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더라.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낸 거지, 지금. 그쵸? 그 다음에는 바로 분산으로 들어갈게요, 쌤이. 바로 분산으로 들어가는데,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말로 해봐요. 말로 좀 해봐요. 집에서 똥 싸다가 말로 좀 해보라고.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산이 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봐요. 편차가 뭔지는 알지? 편차가. 편차라는 놈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별량에서 편차를 뺀 값이에요. 변수 4개만 줄게, 쌤이.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내가 그어놓은 선은 m이에요, m. m에서부터
x1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쵸? x2는 이만큼, x3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x3에 대한 편차는 음수겠지. 여기도 음수겠지. 왜냐면 요게 m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생각해봐. 선생님, 떨어진 정도를 따질 거면 편차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봐봐.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x1-m과 x2-m과 x3-m과 x4-m인데 요걸 4로 한번 나눠보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균이란 놈이 이런 거거든. m은 4분의 x1, x2, x3, x4 이놈이란 말이지. 그쵸? 그럼 얘가 이거 봐요. 4분의 x1, x2, x3, x4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마이너스 m이 될 거야. 4분의 4m이니까. 이거 0이지.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0입니다. 위쪽이 편차의 총합이 언제나 0이에요. 보세요. 0이잖아. 분모는 놔두고 분자가 0이니까 0이겠지. 그쵸?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들의 합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진 정도를 절대값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 생각해봐. 요렇게. 음수고 이쪽은 양수인데 떨어진 정도가 어디는 양수고 어디는 음수다. 그럼 되게 웃기잖아. 되게 웃기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길이가 양수, 여기 양수, 음수 얘들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버린다고. 제곱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을 내버리는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별량까지 떨어진 거리를 정확히 나타내주진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떨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물론 왜 편차의 제곱인지 여기 직선거리, 사선거리 이런 거 통해서 최소제곱법 이런 얘기들 깊게 들어가면 왜 분산을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그렇게 정했느냐. 최소제곱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시고 분산이라는 놈의 개념 자체가, 정의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음수, 양수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해서 전부 양수로 만들어서 평균을 내면 상대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가 뭐라고? 추세. 현실적이야. 엄밀하지 않다고. 그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가보자고. 분산은 뭐라고 쓰냐면 이제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그럼 뭐겠어?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그렇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우리 아까 평균을 어떻게 배웠지? 평균이라는 놈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입니다. 지금 현재. 그쵸? 저 얘기는 뭐냐면 확률 변수에 평균을 구할 때는 확률 변수 곱하기 pi 하시면 된다는 얘기, 확률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봐. i는 1부터 n까지 편차의 제곱 볼까? xi-m 요게 편차가 될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놈. 그 놈의 제곱. 얘도 여전히 확률 변수이지 않나? 그쵸? 아니 xi에서 m을 뺐어. 상수를 뺐어. 그게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까? 그 놈을 제곱을 했어. 그 놈이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 그쵸?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 거야. 그럼 확률 변수에다 어떻게 하면 평균이 된다고? 확률을 곱해라. 확률이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분산이.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 그 다음 pi 이렇게 될 겁니다. 수식이 되게 복잡할 거야. 손으로 쓰는 훈련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다 틀려요. 자, 그럼 가자. 시그마 전개합시다.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나오고요. i는 1에서 n까지 xi pi 플러스 m제곱 나오고요. i는 1에서 n까지 pi 이렇게 처리될 것 같아. 선생님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지? 여기는 x제곱이라는 xi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했으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여기네요 지금. x제곱들의 평균이 되겠네. 그치? 그래요. 여기는 금방 우리 봤지만 xi, pi는 m이지.
m과 2의 x는 똑같아요. 얘는 m이고 2의 x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어때? 2m제곱. 근데 여기 봐. pi의 총합은 아까 어땠지? 1이었죠? 플러스 m제곱.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는 식이 뭐냐면 분산이라는 놈이 제곱의 평균에서 m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m은 xi. 아, 요 따름 정리가 나오는 거지? 이 식이 별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르치면서 애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공식만 외우는 애들 있잖아. 공식만 외우는 애들. 이 식이 정의에서 출발한 식이야. 따름 정리라고. 이 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식만 써요. 이 식이 조금만 숨어서 바뀌면 못 푸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나요? 이제 요게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V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분산, Vx. Vx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오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요 강의 들으시고 아까 평균 구하는 과정이나 분산 구하는 과정을 쭉 써보셔야 될 것 같아. 쭉 여러 번 써보셔야 될 것 같아.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이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추정 뒤쪽 시험 잘 못 내요. 모비율 쪽 어떻게 좀 낼 수 있긴 한데 쉬워요. 쉬운데 물론 내용은 제일 어려워. 패턴적으로 수능에 쉽게 문제를 못 내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지. 앞쪽에 이산확률 분포의 목표는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게 답니다. 지금 현재.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뭐 평균밖에 못 구한다 그럼 뭐 9번이나 8번에 나온 통계 문제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뭐 달성할 수가 없지. 여기는 최대한 손에 붙이시고 뭐 요런 표현들 x, i, 제곱의 평균, m, 2의 x 요런 표현들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확률 분포가 뭐라고? 함수라니까. 어떤 함수?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식, 표, 그래프. 식은 뭐? 확률 질량 함수. 표는 뭐? 확률 분포 표. 그래요. 그거 보고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아시겠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 자, 개념이 하나 남았네요.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x에 대한 1차식으로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야. 그럼 뭐 xi가 나올 확률이 pi라고 한다면 y가 나올 확률도 pi인 건 틀림없는데, 그럴 때 이제 요게 이제 선생님이 2의 y라고 써놨는데 뭐 요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y는 a의 x 플러스 b니까 x에 대한 1차식으로 변한 확률 변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고, 이쪽은 v의 ax 플러스 b고 이쪽은 이제 시그마 표준 편차예요. ax 플러스 b를 구해보자는 건데, 이거 1차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변수를 봤는데 애들끼리의 차이가 너무 적게 나는 거야. 막 0.1점씩. 우리 표준점수 책에 표준점수도 저런 형태의 변형이라고, 일부분은 저런 변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분만. 만약에 점수 차이들이 막 이렇게 난다고 쳐봐. 0.1점. 근데 다음 놈은 125, 0.117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너무 안 보이잖아. 요게 x라는 별량인데 그럼 10x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요? 1, 이쪽은 1.25, 이쪽은 1.17. 아까보다는 좀 낫네. 100x 한번 해봅시다. 10, 이쪽은 12.5, 이쪽은 11.7. 이런 거야. 사실은 똑같은 점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앞에 개수를 곱해가지고 걔들이 눈에 보이게끔 싹 만들어주는 거지. 그쵸? 요런 방식의 변화인데 뭐 이거 가지고도 뭐 얘기할 거면 통계만 가지고 요런 뭐 변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뭐 1시간도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자, 이쪽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게. 그럼 2의 ax 플러스 b라는 놈은 시그마 i는 1부터 우리가 배운 거 씁시다. 여기 y란 말이지. 그럼 yi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지. axi 플러스 b pi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전개를 합시다. a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b pi니까 b는 앞으로 나오시고
i는 1에서 n까지 pi 이렇게 됐죠? 아, 이쪽이 뭐였지? 그렇죠. 2의 x. a 곱하기 2의 x. 이쪽은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b가 됩니다. 그쵸?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산 쪽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하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표시편차는 갑시다. v의 ax 플러스 b는 자 근데 2의 x는 얼마였죠? 2의 y는 이놈이요. 2의 ax 플러스 b는 a의 2의 x 플러스 b였으니까 이렇게 보자. 아니죠. 지금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어떻게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래요. ax 플러스 b에서 평균을 뺐어요. x 마이너스 b 제곱 pi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i는 1에서 n까지 b가 이렇게 없어져.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놈은 평균 주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볼 건데 아니 별량도 b만큼 점프했고 평균도 b만큼 점프했으니까 뒤에 실수배를 더한 거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봐요. a는 제곱으로 나가고 그쵸? a x-2의 x 제곱 pi인데 여기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거는 a제곱 vx가 되는 거지. 그쵸? 증명 간단해요. 여기다 이제 루트 씌워주면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갈게요.